이란 공습 닷새째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 청사를 폭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한때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LA 북쪽 샌퍼란도밸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12세 소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 공습 닷새째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악의 씨앗이라며 미국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공격당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에서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대이란 군사작전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해공군 전력이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 air force tha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도 급격히 고갈되고 있고 공중 탐지 능력과 레이더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게 무력화됐다면서 미군이 매우 잘 해내고 있다.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이웃 국가들을 공격한 이란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Everybody got hit because they're evil and they're bad. It's a bad seed, and somebody had to do it. 이어서 본인의 생각으론 이란이 먼저 공격할 걸로 봤다면서 미국이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격했을 거라며 이란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이후에 최악의 경우는 사망한 하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So we'd like to see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bring it back for the people. 이어 이란 국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은 시위하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이 진행 중이라서 폭탄이 투하되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라비가 차기 이란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부 인사가 더 적합할 거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이 반미 노선을 유지해온 이전 지도부와는 다른 미국의 협조적인 새 지도부의 등장을 기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어제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과 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이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해당 기사는 틀렸다며 미국의 탄약 비축량은 사상 최고다.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물론 비축량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외부 국가들에 비축돼 있다며 크게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면 트럼프의 선택지가 제한돼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 이런 분석을 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SNS에 이란 공습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 현 지도부가 당분간 버티면 기회가 올 거라며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유지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오판하지 말라. 이런 이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 청사를 폭격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레바논 조직의 최고위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붕괴된 건물 속 철로된 골조가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중부 종교도시 곰에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청사로 지목된 건물로 현지 시간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성직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폭격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공항과 무기 생산시설 등 이란 여러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마임 공군기지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אנחנו כבר הגבנו בעוצמה ונגיב בעוצמה יתרה ונוספת.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과정에서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 군사나 레바논 군단의 사령관 대행 다우드 알리자데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군단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이란 정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맡아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국제 적십자사인 이란 적신월사는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인 최소 787명이 숨졌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공습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미 중부 사령부를 인용해 이번 작전 전반에 걸쳐 이란 내 1,7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한때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국제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직후였던 한국 시간 0시 5분 1,500원을 돌파한 환율은 한때 1,50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후 서서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제보다 20원 가깝게 오르면서 1,48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에서도 달러로 투자자금이 빠지면서 가격이 3%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유가는 어제 6%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6%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화물 운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유 선물 가격도 1차 걸프전이 벌어진 1991년 이후 최대인 14%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면서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려워진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호송하겠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전보다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장 초반 2.5% 이상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하면서 1% 이하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중동 정세에 민감한 아시아나 유럽보다는 나은 만큼 미국 경제 영향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을 막 이륙한 여객기에서 엔진 화재 경보가 울려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활주로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LA에서 뉴저지, 뉴요커로 향하던 항공기가 왼쪽 엔진 화재 경보로 공항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활주로에 멈춰선 뒤에도 연기가 피어올랐고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256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26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탈출 과정에서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공항은 한때 지상 운행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습니다. LA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다른 한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LA를 떠나 인천에 도착한 항공기 기내에서 한인 A씨가 앞좌석 승객인 30대 한인 여성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마가 5cm가량 찢어져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탑승 중이던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LA 패키지 여행 중 만나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내 폭행 직후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A씨는 인천공항 도착과 함께 즉시 경찰에 넘겨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열기구가 통신탑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15분쯤 텍사스주 그레그 카운티 롱뷰 인근 통신탑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열기구는 약 900피트, 270m 상공에 매달려 있었으며 탑승자 2명은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약 4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탑승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강한 돌풍이 불었던 점을 충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소형 항공기 한 대가 뉴욕주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탑승자는 31살 남성과 17살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야간 비행 훈련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비상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륙 직후 두 사람은 강물에서 헤엄쳐 직접 탈출했으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북쪽 샌퍼난도 밸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12세 소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리시다 차터스쿨에서 한 여학생이 또래 학생의 금속 물병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뒤 사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25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며 미성년자가 관련된 만큼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불법 차량 경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한 교차로에서 과속하던 검은색 BMW 차량이 좌회전하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BMW를 운전하던 20대 남성과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SUV를 운전하던 55세 여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MW가 다른 차량과 불법 차량 경주를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아난 차량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연방하원감독위원회가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설명했고 힐러리 전 장관은 앱스타인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피자 가게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른바 피자 가게 음모론에 대해서 물었고 힐러리 전 장관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추진단체는 130만 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선거구에 제출했으며 발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민권 여부를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투표소나 우편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건에 찬성하는 측은 투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실제 부정투표의 증거는 없으며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고령층 등 일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People have valid ID. This is not a burden. This is something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You know, anyone who mails in their ballot is going to have to start to put their last 4 digits of their social security number on the outside of that ballot, which is a real concern for voters in terms of protecting their privacy and preventing ID theft. 지난해 버클리 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지자의 약 60%도 신규 등록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그룹.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밀렸고 S&P 500은 0.94% 내렸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3거래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소재 업종이 4%, 산업재가 2% 내리며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양측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뉴욕 증시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직접 호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중 혼란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 속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전거래일보다 4.68% 오른 배럴당 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달러화 가치도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테슬라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2% 내렸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국내 기업들의 약세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마이크론이 7%, 샌디스크가 8%대의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격화로 시장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일 브로드컴, 6일은 마벨 테크놀로지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실적 결과가 위축된 투심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난달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3개 브랜드가 나란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법인은 2월에만 5,700여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도 65,600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늘었고 3개월 연속 월간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기아차 미국 법인 역시 66,000여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역대 2월 최고 실적을 세웠습니다. 세 브랜드 모두 SUV 라인업이 판매를 견인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민원 접수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시도되지 않은 방대한 작업이라며 약 1,4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세계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가 있는 만큼 재외 공관이 현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총영사관도 한일회 등 동포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민원 검토와 해결책 마련에 6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미국 기업이 만든 소주 브랜드인 헬로 소주가 패션 브랜드 MCM과 함께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미국 기업이 만든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헬로 소주가 패션 브랜드 MCM과 협업해 설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LA 동쪽 데저트 힐스 프리미엄 아울렛 내 MCM 매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헬로 소주는 말의 해를 기념하는 한정판 후드티와 가방을 선보였습니다. 헬로 소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브랜드 MCM과 함께 한국과 캘리포니아를 잇는 케이켈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소주는 한국 소주를 기반으로 도수와 패키지 등을 미국 소비자 취향에 맞게 재해석한 브랜드로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LA 한국교육원 신임 원장에 이병승 교육 전문가가 3월 1일자로 공식 부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교육행정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토론토 한국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며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지원과 동포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이끌었습니다. 현장과 정책, 해외 기관장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미 서부 지역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한미 교육 교류 확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101번 프레이 산타모니카 블루보드와 2번 국도 구간의 차선이 통제됩니다. 켈트랜스는 교량 난간 교체와 보강 공사로 매일 밤 12시 1분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고 북남쪽 방향 모두 최대 3개 차선과 산타모니카 블루보드 북쪽 출구 램프가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아로요 세크 파크웨이 교량 구간까지 포함해 2027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 구간 제한 속도는 기존보다 10마일 낮아지게 됩니다. 공기청정대 약 19만 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최근 사용 중 과열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LOEV 공기청정기 19만 1,3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아마존과 쇼피파이, 테무, 틱톡샵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 주택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하우징 엑스포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 주택청과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 DC지부,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 등 지역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주택 구매와 렌트 절차, 신용관리, 시니어 주택 옵션 등 다양한 워크숍과 함께 1대1 재무 코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23명이 육로로 이동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66명이,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는 각각 2명이 인접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3명이 그제 오전 주 이란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200km 떨어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내 중간 기착지에서 1박을 한 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무사히 국경을 넘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습니다. 대피 인원 가운데는 교민뿐 아니라 일부 공관원과 공관원 가족 10여 명, 이란 여자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팀 소속 이기재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본부 신속대응팀이 현지 대사관과 함께 입국 수속과 숙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민들은 오늘부터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 62명과 미국 국적 동포 4명 등 66명도 어젯밤 이집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어제 저녁 이집트 국경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단체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47명도 자체 이동해 같은 시간에 이집트 국경에서 합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바레인에서도 그제 오후 2명이 대사관이 임차한 버스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고 이라크에서도 그제 오후 대사관 영사가 동행한 가운데 2명이 튀르키예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이란 대사관 철수 가능성 등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국민 대피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피 지수는 7% 넘게 급락하면서 이른바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1%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2시간 만에 6,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낮 12시 5분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낙폭은 점점 커져 7% 넘게 급락한 5,791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 안팎 떨어지면서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무너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 운임 상승 기대를 업은 해운과
전쟁 수혜주로 분류되는 방산업종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주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겹친 데다 원유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건은 이제 유가인 거죠. 한국도 이제 상당 부분 7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5조 원 넘게 매도한 데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26원 넘게 급등하며 1,4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흥국인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달러 수요를 충당하려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을까. 시장에선 2개월 내외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증시는 10% 안팎 조정에 그칠 수 있지만 그 이상 길어진다면 유가 급등과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북한일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에 이란 하메네이 폭사,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대미 전략이 복잡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북한 노동당대회 기념 미술 전람회. 김정은의 단독 동상이 처음 등장했고 북한의 대미 타격 수단으로 거론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배경으로 한 김정은의 현지 시찰 그림도 내걸렸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오랜 기간 받아온 적대관계 국가입니다. 미국의 다음 표적은 혹시 북한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을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러시아란 든든한 배후도 결정적 차이로 꼽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선 군사작전보단 정상회담 카드를 흔들며 외교적으로 압박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온 김정은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하고는 협상 중에 폭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북한한테 주는 사인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까불면 죽는다는 트럼프식 경고가 노골화하는 마당에 대화를 계속 거부하긴 북한으로서도 부담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2017년을 자꾸만 떠오르게 할 거예요.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위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정권 생존의 담보 수단으로서 핵의 효용성이 또 입증된 측면은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키울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 김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입니다. 다음 달 20일 전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뽑기로 한 민주당의 경선 후보는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 전현희 의원,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5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조은희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현직 단체장들에게 단수 공천을 당연하게 생각 말라고 으름장을 놨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아직 쓸만하다고 응수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구도는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권칠승 의원, 김동연 현 경기지사, 양기대 전 의원, 추미애 한준호 의원의 5인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심재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원유철 전 의원, 조광환 최고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될 뿐 출마 기자회견을 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부산은 양당이 꼭 이기겠다고 벼르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선 박재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 전재수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현 부산시장,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전통의 캐스팅보트 충청권의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선거는 행정통합 문제로 선수 이전에 경기장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등은 혹시 시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건 아닌지 정치권이 주목하는 인사들입니다. 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모레로 정원호 구청장 등은 그 전에 사퇴합니다. 현직 시도지사는 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단체장 선거에 나설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한국은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신입생을 받는 초등학교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도 전국적으로 210곳에 달합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아직은 낯설기만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족들과 첫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기분도 좋고 좀 설레고 그래요. 저는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이 제일 기대돼요. 입학식에선 1년 동안 함께 지낼 선생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인데도 입학식 규모부터 확연히 다른 학교가 많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 예정인 신입생 수가 5명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너무 적으면 좀 걱정은 많이 되죠. 친구들 간에 이제 조금 불화나 갈등이 생겼을 때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올해 서울 시내 가장 입학생이 많은 학교는 송파구 A초등학교로 267명이 입학했고 강서구 B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29만 8,178명으로 추산되는데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1명인 학교가 209곳,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210곳입니다. 지방엔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주거 환경 등에 따라 신입생 수 편차가 큽니다. 주로 노령 인구들이 많아요.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경기 화성시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입학 축하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등 지자체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특성화 등을 통해 신입생 유입을 늘리는 노력을 당국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에선 차세대 이동통신 6G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더 빠른 속도뿐 아니라 위성과 AI 기술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사장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수석 부사장이 나란히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They're connecting people directly from our satellites to their mobile phones. We've been in service for about 2 months. We have over 3 million customers subscribed. 스페이스X의 초고속 인터넷을 쓰려면 이런 납작한 안테나로 위성과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안테나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위성과 직접 연결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위성통신 사업에 우주기업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6세대 이동통신 6G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6G는 5G보다 속도는 50배에서 100배 빠르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 수준인 꿈의 통신입니다. 특히 6G 세상에서는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하면서 선박과 항공기는 물론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통신을 제공합니다. 6G의 또 다른 핵심 축은 AI입니다. 우리 통신사들은 통신 인프라 자체에 AI를 심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KT는 무선 공유기부터 AI를 적용하는 지능적인 네트워크를 청사진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탑재된다고 하면 이 지능을 가지기 때문에 얘들이 통신을 할 거라는 거죠. 저희가 새로운 통신 방식을 한번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큰 틀이고요. SK텔레콤은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능형 기지국 AI랜 기술을 개발했고 LGU+는 AI가 통신 상황을 판단하고 장애에 대처하는 자율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6G를 둘러싼 연합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엔비디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각국 주요 업체와 함께 6G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고, 퀄컴은 삼성전자, LG U+ 등 30곳의 기업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8년 LA 올림픽에서 6G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에는 6G를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최승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뛰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이란 전쟁이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